네, 김광수 의원입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서 후보자께서 80년 동아일보 기자 시절 제가 역사성이나 시대 정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당시 해직 언론인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해직 언론 당시 해직돼서 고통을 겪은 선배들에게 늘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직 언론인 신군부에 의해서 해직된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직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데 앞으로 신정부 들어와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총리 후보자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 당시 신군부에 의한 언론인 해직이 공교롭게도 저의 한기 선배들까지가 그 하한선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수는 너무 어리다 그래서 끼워주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살아남았다 할까 그러는데 산자의 부채감 같은 게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채감이 있으면 해결을 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노력들이 수반되는 게 맞죠? 그때의 해직 기자들은 총리가 되신다면? 네, 그때의 해직 기자들은 언필칭 복직은 다 끝나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동안의 피해가 얼만큼 채워졌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입니다만은 아직도 복직하지도 못하고요. 병마에 시달리고 쓸쓸하게 여생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병역과 관련해서 아까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위원장님 자료가 도착했나요? 그렇죠. 지금 방금 도착했습니다. 이제 김 의원 이건 뭐 빼주시고. 사실은 자료를 제출하면 모든 의혹이 다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 4월 9일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후에 병원 진료 기록을 다 제출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네, 결과가 있습니다. 병무청과 세브란스 병원에는 그러니까 자료를 후보님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셔야지 후보님만 가지고 계셔서는 아니 그 자료 다 이게 좀 우리 김 의원 좀 약간 늦게 도착해 갖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 병무청과 세브란스 병원은 시간이 연한이 지나서 자료가 없다는 것이고요. 성무 기록의 의무 기록은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네. 예, 계속하겠습니다. 일단 병역 처분 변경원이 2002년 4월 9일 이전에는 말하자면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하는 노력들 속에서 변경원이 제출이 된 거고, 그렇지가 그 않습니다. 이후에 그러면 진료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첨부해서 신검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정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다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 탄원서를 내셨어요. 네. 탄원서는 뭐라고 쓰셨냐면 국방 의무를 수행치 못한다면 저와 제 자식은 평생을 두고 고통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래서 국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저 자식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탄원서를 내셨어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아들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의사로 근무하고 있잖아요. 네, 정신과 의사 지금 시급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깨 탈구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됐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정황들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병역 관련된 의료 기록을 제출 안 하시니까 네, 거듭 말씀을 그 이후에 네. 그와 같은 이 어깨 탈구가 계속적으로 반복됐는지 어쩐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건강한 상태라고 하면, 특별하게 조심만 하면 별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 후보자께서 그토록 고통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탄원했던 것처럼 사실은 상황이 그러면 병역 처분 변경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시 제출할 때는 내가 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나 가고 싶으니까
나 현역으로 입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병정원을 제출해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게 탄원서를 제출할 문제가 아니고 그 상태가 호전돼서 좋으면 가면 되는 건데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은요, 최종적인 면제 판정이 나오기 전에 그 중앙신체검사원에서 정밀 검사를 앞둔 시점에 그 정밀 검사에서라도 선처를 해달라. 안 되면 공익근무라도 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설기관에. 그리고 그 후로에 무슨 조치를 했냐. 바로 그 이듬해 2003년에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 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8시간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가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 포기했습니다. 예, 후보자님께서 아까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병원 기록을 제출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아니, 계속 안 하시니까 지금 계속 묻고 있는 뇌하수체 겁니다. 종양 그 수술 기록은 있을 겁니다. 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이건 뭐 네, 시간이 빨리 좀 많이 해주시기 걸리는 것도 바랍니다. 아닙니다. 심평원에서 확인하면 금방 나오는 심평원 것은 곧 나올 겁니다. 아까 그 말씀 바로 드리려고 했는데 제지당했습니다.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명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5대 비리, 즉 병역,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이것을 원천 배제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경화 후보자, 우리 또 총리 후보자께서 위장 전입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원천 배제 약속이 문재인 정부에서 무너진 것으로 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평가해 달라고요? 네. 예. 사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위장 전입 시인하셨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경화 후보자의 위장 전입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니까 용인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또 한 가지는 강경화 후보자가 여러 가지 여성의 최초로서 상징성이 많고 뭐 신선한 후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나 또는 강대국 상대 업무나 이런 외교의 실무 경험은 대단히 부족하다. 이런 측면의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판에 대해서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외교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청와대에 외교안보실장님도 있고 1차장도 있고 2차장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책임장관 책임 내각은 무너진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강경화 후보자가 청문을 통과해서 장관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강경화 후보자가 책임장관의 역할은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고 청와대의 안보실장의 도움을 받거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한 것이니까 책임장관도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여야 간에 당이 달라도 협치를 하는 세상인데 청와대와 내각이 협력하고 보완한다는 것이 책임장관의 붕괴라고 봐야 된다는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국무위원 재청권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의 재청을 하시지는 않았겠고 총리 후보자니까 네. 후보자의 의견은 물어봤나요? 정하고 난 뒤에 발표하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발표하기 직전에 설명을 들으셨던 네, 한 2, 3일 전에 들었습니다. 유일로 부총리가 총리 대행으로서 재청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어쨌든 이게 국무위원 재청권도 사실은 정확히 헌법에 나와 있는 87조에 나와 있는 총리의 국무위원 재청권도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지사 시절의 인사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의 우원식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친형인 우천식 씨를 임명했어요. 맞죠? 네. 이경호 당시 비서관 선거법 위반으로 전과가 있는데 전라남도 정무특보로 발탁을 하셨어요. 네. 이것도 맞죠?
그다음에 이제 뭐 다 이거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사 시절에 거의 측근 보훈 인사, 선거대책본부장 했던 곳, 뭐 중소기업 특보, 경제특보, 선거 캠프 활동, 뭐 정책특보 하셨던 분들이 다 요직으로 이렇게 가 있습니다. 예. 네, 그 중에 대부분은 무급이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현재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맑아짐과 동시에 기온이 쑥쑥 올라 더워지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은 아직도 구름이 머물러 선선하고 일부 지역에는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와 전남, 남해안, 영남 지역은 저녁까지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그 사이 강원 영서 남부지방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영남 내륙과 또 강원 영서 남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 중부지방, 특히 수도권과 강원 북부지방은 아주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낮 동안 덥겠습니다. 서울은 최고 28도, 춘천은 29도까지 오릅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대구와 전주 기온 모두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또 지금 비로 인해 곳곳에 안개 낀 곳이 있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 되겠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이후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다가올 주말에는 또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김경원이 제출이 된 거고 그렇지가 그 않습니다. 이후에 그러면 진료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첨부해서 신검해서 유리한 판정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정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다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 탄원서를 내셨어요. 네. 탄원서는 뭐라고 쓰셨냐면 국방 의무를 수행치 못한다면 저와 제 자식은 평생을 두고 고통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래서 국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저 자식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탄원서를 내셨어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아들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의사로 근무하고 있잖아요. 네, 정신과 의사 지금 시급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깨 탈구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됐다라고 하면 충분히 네, 김광수 의원입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서 후보자께서 80년 동아일보 기자 시절 제가 역사성이나 시대 정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당시 해직 언론인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해직 언론 당시 해직돼서 고통을 겪은 선배들에게 늘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직 언론인 그 신군부에 의해서 해직된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직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데 앞으로 신정부 들어와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총리 후보자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네, 주시기 그 당시 신군부에 의한 언론인 해직이 공교롭게도 저의 한기 선배들까지 그러니까 그 하한선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수는 너무 어리다 그래서 끼워주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정황들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병역 관련된 의료 기록을 제출 안 하시니까 네, 거듭 말씀을 그 이후에 네. 그와 같은 이 어깨 탈구가 계속적으로 반복됐는지 어쩐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건강한 상태라고 하면 특별하게 조심만 하면 별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 후보자께서 그토록 고통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탄원했던 것처럼 사실은 상황이 그러면 병역 처분 변경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시 제출할 때는 내가 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나 가고 싶으니까 나 현역으로 입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변경원을 제출해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게 탄원서를 제출할 문제가 아니고 그 상태가 호전돼서 좋으면 가면 되는 건데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은요. 최종적인 면제 판정이 나오기 전에 그 중앙신체검사원에서 정밀 검사를 앞둔 시점에 그 정밀 검
이제 김 의원 이건 뭐 빼주시고. 사실은 자료를 제출하면 모든 의혹이 다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 4월 9일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후에 병원 진료 기록을 다 네, 제출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네, 결과가 있습니다. 병무청과 세브란스 병원에는 그러니까 자료를 후보님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셔야지 후보님만 가지고 계셔서는 안 아니 되는 그 자료 거예요. 다 이게 이게 좀 우리 김 의원 좀 약간 늦게 도착해 갖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 10분에 병무청과 도착했다고 세브란스 병원은 시간이 연한이 지나서 자료가 없다는 것이고요. 성무 기록의 의무 기록은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네. 예, 계속하겠습니다. 일단 병역 처분 변경원이 2002년 4월 9일 이전에는 말하자면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하는 노력들 속에서 기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살아남았다 할까 그러는데 산자의 부채감 같은 게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채감이 있으면 해결을 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노력들이 수반되는 네, 게 맞죠? 그때의 해직 기자들은 총리가 되신다면 네, 그때의 해직 기자들은 언필칭 복직은 다 끝나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동안의 피해가 얼만큼 채워졌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입니다만은 아직도 복직하지도 못하고요. 병마에 시달리고 쓸쓸하게 여생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병역과 관련해서 아까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위원장님 자료가 도착했나요? 우리